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기획팀 이정만 수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2022년 ICT R&D 기반조성 바우처 사업화 지원 통합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기관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통합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부득이 비대면 설명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합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는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410번에서 내려받기를 하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설명회로 진행되는 바 사업별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 공고문에 각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사업별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통합 사업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업 설명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 공고 내용, 신청 방법, 관련 법령, 규정,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에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명회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1006호에 해당되며 작년 12월 말에 이제 이 해당 공고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6개 사업을 이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순서는 먼저 공고문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고 전산 접수로 진행되는 바 전산 접수에 대한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사업별 총 6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응답은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 사업별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 공고상에서 일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전혀 이상은 없었었는데요. 신문 공고에 게재가 될 때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정 안내를 드립니다. 정정되는 내용은 사업 공고에서 보시면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6번 기술 매칭 방법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되고요. 내용은 수정되는 내용은 지금 전산상에서 이지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을 매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바우처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때 자세하게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1월 1일부로 해서 감염병 대응 관련된 지원 지침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감염병 대응 관련된 지침은 당초에 2021년도 지원 사업에 한해서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재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게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을 지금 현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22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과제나 아니면 신규 지원하는 과제에 한해서 해당되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지원 지침을 참고하셔서 협약을 체결할 때 변경을 하시거나 사업을 신청하시는 그 부분에 변경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는 부분에서의 주요 변경된 사항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중소기업 지원인 경우에 일반적 적용인 경우는 75% 이하로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이 이렇게 7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80%까지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사항은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이 중견기업인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서 10%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 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은
사용기준 제65조 사항에 따라서 기존 또는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도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에 대한 것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도 인정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공고문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은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것은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및 R&D 바우처 사업 신규 지원 대상 사업 공고를 상세적인 것을 필히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공고는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29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총 6개 사업이고요. 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총 418억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각 사업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 대상 기관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중견, 대학, 스타트업 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RFP 등을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원에 대한 유형도 사업별로 자유공모, 품목 지정, 그 다음에 지정 공모 형태로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RFP,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설명 등등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제 바로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법령을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혁신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과 표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그 세부 사업별 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 상세 목록과 그 제안 요구서는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가 지원 대상 연구개발 상세 목록과 제안 요구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 취소 또는 사전 지원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과제별 제안 요구서에 명시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에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중 연구 책임자는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별 그 사업 기간은 2022년, 그러니까 1차 년도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융합 촉진형 과제와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기존 성과 R&D 사업은 그 1년짜리 사업입니다.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12개월로 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기반조성과 바우처 사업화 지원 사업에 처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과제 신청 접수 결과 그 저희 경쟁률이 1대1 미만, 그러니까 미응모가 되었거나 1대1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1대1 미만에 해당되는 과제는 2주 자동 연장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장 공고 이후에도 1대1 미만 또는 미응모가 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평가 점수 기준을 60점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을 하게 되고요. 절대 평가를 해서 나중에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응모가 되는 경우에는 재기획을 해서 재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과제 부분은 그 지정공모나 품목지정 과제는 일반 과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기관이 보완에 해당되는 등급을 매겨서 신청서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예, 일반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제가 여기에 기재를 한 거고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밑에 저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꾸리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별 추진 체계는 각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RFP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및 가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는 일부 내용만 좀 발췌해서 넣어 드린 거고요. 사업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뭐 8가지나 9가지 정도에 대한 우대 가점이 있으나 총 5점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각각 항목별로 가점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증빙을 신청하는 시점에 같이 전산 접수하여 주셔야 됩니다. 감점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저희 22년 2월에 그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2, 3월에 걸쳐서 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최종 3월 말 정도쯤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그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접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은 서면을 한 후에 발표 평가로 가는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 연구 책임자께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평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거는 그 워낙 사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기업 지원 사업들은 그 ICT R&D 졸업제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 개발,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미디어 팔레트 시장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 등 사업은 기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ICT R&D 졸업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업에 신청하시는 그 각 기업들은 주간 연구 개발 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졸업제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이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심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장비 도입 관리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 도입은 그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심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3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의 장비는 전문기관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도입될 그 과제들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심의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요령입니다. 신청 요령 중에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전산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전산 접수처에 전산 접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전산 접수는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바우처 사업은 2월 10일까지, 2월 10일 2시까지 전산 접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2월 7일 월요일 3시까지 전산 접수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 전산 접수는 이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는 시점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시간 이전에 완료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마지막 마감하는 날 같은 경우는 그 전산상에 약간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접수는 그 이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의처입니다. 각 사업별 문의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연락처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금 보시는 그 사업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산 접수 자체에 대한 문제가 혹시나 있거나 해서 문의를 하신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화번호 전산 접수 시스템 이지원 관련 문의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전산 접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IITP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 관리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 왼쪽 메뉴에 보시면 그 과제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들이 쭉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고를 한 2022년 정보통신방송 기반 조성 및 R&D 바우처 사업
신규 지원 대상 사업 통합 공고라는 것에 오른쪽에 과제 보기가 있습니다. 이 과제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RFP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생략을 좀 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해당 사업에 신청하시고 싶으신 그 해당 사업의 과제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과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과제 기본 정보, 목적 내용, 그 다음에 기관, 인력, 사업비, 연구 장비,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제출을 합니다. 다 입력을 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업계획서 파일이나 공문 등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첨부 서류들, 증빙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과제 신청을 마무리 지시게 되면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확인 및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관련된 그 자세한 매뉴얼은 저희 그 해당 이지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전산 접수가 가능한 날짜는 1월 20일부터 가능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은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1월 20일 이후에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들을 다 보시면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그 파일이나 아니면 이 이지원 홈페이지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전산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산 접수는 그 사업별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접수 확인 및 제출까지 모두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전산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문의는 보시는 그 연락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ICT R&D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발표하게 된 IITP 사업총괄팀 이병환입니다. ICT R&D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ICT 관련 법령 체계, 그 다음에 규정의 해석과 적용, 그 다음에 사업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ICT R&D 혁신법 시행에 따른 ICT R&D 주요 변화, 그 다음에 관련 문의처를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법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년까지는 ICT R&D 관련 법령 체계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로 공동관리 규정 또는 국연사 규정으로 많이 불렀던 대통령령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ICT R&D 관련 행정규칙을 통해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을 비롯한 7개의 고시 및 훈령에 따라서 ICT R&D가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따라서 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그리고 ICT R&D 고시훈령 3개의 규정에 따라서 ICT R&D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실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색깔 표시해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혁신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보시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그 다음에 뭐 장비 관련돼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그리고 저희 쪽 ICT R&D 관리 규정, 그 다음에 보안 규정, 연구윤리 규정 이렇게 주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보셔야 할 항목들이나 법령 규정들이 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법령 체계상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행정규칙들을 좀 많이 꼼꼼히 참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해당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법령과 규정들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공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법령 및 체계가 기본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공고문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망 규정이 이제 매년 조금씩 변경되게 되는데 변경된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된 시행일 이후 모든 과제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각 법령 및 규정 맨 뒷부분에 부칙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개정된 규정의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걸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참고해 보시면 수행하고 계신 과제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자분들한테 이제 불이익한 변경, 그러니까 나쁘게 적용되는 변경들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계속 과제들은 적용하지 않고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과제들 협약되는 과제들부터 적용한다 이런 예시처럼 그렇게 이제 부칙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CT R&D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이제 주요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은 이제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수행보다는 이제 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는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에 따라서 저희 전문기관에 과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은 이제 통합 공고문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제 과제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 등은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들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이 이제 있는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과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전문기관들은 연구개발 계획서의 이제 구비 요건, 그다음에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두루 사전 검토해서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검토하게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공고드린 내용과의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의 이제 부합성,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에 뭐 기지원되었다는 그런 여부라든가 아니면 참여 제한 여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전 검토 사항을 한 이후에 이제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전 검토 내용 중에는 이제 사전 지원 제외라고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내용들은 ICT R&D에만 해당 내용들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내용이 이제 산업부 쪽이나 중기부 쪽에 일부 있는데 항목들이나 이제 적용되는 내용들이 일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처 규정이나 공고문을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과제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과제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서면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대면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과제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리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과제 평가 담당자분들과 나중에 협의하셔가지고 과제 평가 담당자분께서 어떤 평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법령 및 규정에서 이제 평가의 세부 지표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정에서는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과 수행계획의 충실성, 그다음에 연구자 또는 기관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항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기타 파급 효과라든가 활용 가능성,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의 부합성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성과 지표나 평가 지표들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보시고 관련 내용은 이제 과제 평가 담당자분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발표를 하시고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과기정통부에서 최종 평가 결과 및 예산 규모, 그다음에 정책 방향,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연구개발 기관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 기관에 그 최종 확정된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이 신청을 10일 이내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연구개발 기관들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과 통보를 해드리는 일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뭐 많이 홍보를 해드렸으나 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 규정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혁신법 시행에 따른 ICT R&D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작년 혁신법 시행된 이후로는 위탁 연구개발 과제는 주관 연구개발 기관만 이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성과 소유 조체도 위탁 연구개발 기관들이 공동 소유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 소유는 무조건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 기관 참여도 예전에는 공동 위탁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이제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참여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행령, 혁신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이 돼서 다만 이제 예전까지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한해서만 이제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연구개발 기관들이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외국 기관과 이제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외국 기관과의 연구를 국제 공동 연구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은 전체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 일괄 협약만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연차 협약, 단계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협약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단연도 협약, 다양하게 이제 협약 형태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일괄 협약만 있다. 단계 협약도 없고, 뭐 연차 협약도 없고, 단연도 협약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협약을 맺을 때는 예전에는 저희가 전문기관, 저희랑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까지만 협약을 같이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도 같이 들어와서 협약 체결이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부처별로 별도로 상세 기준이나 규정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ICT R&D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별도로 행정규칙으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를 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본부처 공통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 중견기업이 좀 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 60%에서 70%까지 상향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부담금, 민간 부담금 중에 이제 현금 비율이 있는데 현금 비율은 모두 다 중소중견 대기업 모두 다 50% 이상 뭐 감경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평가를 중간중간 평가를 받고 최종 평가를 받게 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연차 평가, 단계 평가, 최종 평가 이런 식으로 많은 평가를 받으셨었는데 현재로서는 연차 평가는 무조건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 평가와 최종 평가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되시면 단계 과제가 있으시면 단계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 단계 평가가 없으시면 선정 평가 후 바로 최종 평가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연차 정산을 대부분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었는데 현재는 모두 일괄 정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계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정산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변경된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위탁 과제 정산은 이제 발주기관에서 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기관 정산 결과에 포함해서 저희한테 이제 정산을 받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위탁 과제도 저희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료 유형 및 비율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도 예전에는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중에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익 납부, 그다음에 직접 실시에 대한 수익 납부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이제 징수액 및 한도 기술료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한도도 상당히 많이 감경되는 방향으로 많이 이 기업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과제가 선정이 되시고 협약 설명회 때 별도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과제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혹시라도 부정행위나 잘못된 내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저희가 제재 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재 처분을 한 행정처분부처에서만 그 이의 신청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또는 행정처분부처 두 가지로 이제 연구개발기관이 선택해서 이의 신청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법에 따라서 본부처 규정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연구비 지원 시스템, 통합 이지바로라든가 통합 RCMS만 본부처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생각된다면 현재는 이제 과제 지원 시스템, 모든 연구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두 통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지원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통합되었고 현재는 이제 과제 지원 시스템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리스라고 해서 과제 지원 시스템 저희가 쓰고 있던 이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통합돼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모든 기관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나중에 실제로 수행 과제 담당자분들과 기본적으로 먼저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사용 관련돼서는 과제별로 담당 회계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NTI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 관련돼서는 NTIS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1월 1일자부터는 본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조문 해석 요청으로 일원화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ICT R&D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는 이제 아이리스 조문 해석 요청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규정 다운로드 가능한 곳은 저희 IATP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머지 규정 개정 상시 수요 조사 관련돼서는 나중에도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릴 텐데 혹시 저희 규정뿐만 아니라 혁신법 관련된 행정규칙이나 법령에 관련돼서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상위 법령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걸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의견이 계신 분들은 저희 IATP 홈페이지 법령 및 규정란을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 ICT R&D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확산팀에 근무하고 있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담당자 김철민 수석입니다. 본 사업 설명을 통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 관계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술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ICT 기술을 대학, 연구소, 그리고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기업 등을 통해서 신속히 확보하여 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ICT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기업은 해당 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을 자율적으로 매칭하거나 전담기관으로부터 매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한 R&D 서비스, 즉 ICT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ICT 융합의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중점 지원 분야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혁신 성장 국가 8대 선도 사업 분야, 즉 스마트팜, 에너지 산업, 드론, 그다음에 핀테크 등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5G, AI, 그다음에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비대면 언택트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사업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총 예산은 533.12억 원이고 신규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융합 촉진령에 대해서는 249.96억 원, 중기 지원은 92.16억 원으로서 총 339.12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제에 대해서 204억 원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 트랙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첫 번째 트랙은 융합 촉진령이 되겠으며 이는 1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의 2종 기술 또는 2종 산업 간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기 지원형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AI, 빅데이터 등의 ICT 혁신 기술을 통한 ICT 기반의 2종 기술 산업 간 융합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국내 ICT 및 BICT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기관과 한국 연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산업협회의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주간 공동기관이 매칭하여 진행하는데 1대1로 매칭을 원칙으로 하나 1대 다로도 매칭하여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로 살펴보게 되면 융합촉진령은 1년 이내 개발이기 때문에 과제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중기 지원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에 과제당 4억 이내로 총 8억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신청 자격으로 보게 되면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연구 개발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동 연구 개발 기관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즉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전 가능한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격에 대해서는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연구 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 개발 서비스 업자가 되겠고요. 연구 개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연구산업협회의 연구 개발업으로 반드시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 플러스 기관 부담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 내 타 사업 대비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참여 요인을 확대를 위해서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 중 현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과기정통부 내 타 R&D 사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은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로 현금 부담을 13%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기관 부담금을 현금 부담 기준으로 10% 이상을 하고 있으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은 연도별 기관 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을 6.5%, 중소기업은
5% 이상으로 완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21년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가지고 총 사업비 구성 중에서 정부 재원 같은 경우가 연도별 사업비의 중소기업은 75% 이내에서 80%까지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22년도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기준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로 안내가 되어 있으나 향후 선정될 때는 연도별 사업비의 80% 이내로 정부 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에 따른 직접재산권 및 연구개발 기술 결과물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R&D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 주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바우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IP 실시권을 수요 기업에게 총 8년간 무상으로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8년 중에 5년은 과제 종료 후에 5년은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년이 종료되면 통상 실시권을 3년간 보장하여 총 8년간의 무상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제 종료 후에 수요 기업이 해당 일정 기간 동안 3년 이내에 사업화에 대해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을 3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예타를 통해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진행하여 연간 1개의 과제에 대해서만 주관기간은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총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수행되는 기간 동안에 최대 2회까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지원된 정부 재원에 대해서 4% 이상의 사업화 매출액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서는 2회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해당 연도에 과제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과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합 촉진형 내에서 2개라든가 또는 중기 지원형 트랙에 대해서 2개라든가 또는 이를 혼합한 중기 지원형 내지는 융합 촉진형 각각으로 해서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의 과제만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에 대한 질적 재고를 위해서 같은 연간에 대해서는 1개의 과제에 대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선정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사전 검토, 서면 평가, 발표 평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사전 검토의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의 부합성 또는 중복성, 기타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는 평가 항목 및 평가 배점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1단계, 2단계 서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소정의 평가 점수 등에 해가지고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갖춘 통과된 기업의 과제에 대해서만 발표 평가로 최종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제가 접수가 되면 해당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최종적으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 가능 과제고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평점이 높은 고득점 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선 지원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어떤 지원 금액이라든가 용급이 내용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진행하는데 사업 목적 및 기간, 즉 융합 촉진형과 중기 지원형에 따라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시게 되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을 통해서는 사업성을 보고 공동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사업화 가능 여부 내지는 역량, 그다음에 시장 확보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주 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요. 기술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담에 대한 R&D 역량,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필요 기술의 달성 가능성, 주간 연구 개발 기관과 협력 체계, 그리고 과제 종료 후에 실제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내재와 지원 계획에 대한 적극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성을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 목적별로 보게 되면 중기 지원형은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일하게 50대 50으로 평가를 진행하지만 융합 촉진형 같은 경우는 단기 개발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지원형보다는 사업성에 대해서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을 60%, 기술성을 40% 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시 가점과 관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점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합산 5점 이내로 진행하고 있고요. 평가의 감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이내에 과제 선정호라든가 과제 수행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등 해서 평가 시 감점으로 각각 1점씩 부여하고 있고요. 평가 시 가점 사항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최근 3년 이내 그러니까 최종 평가에 대한 점수가 90점 이상이 맞아서 우수 판정을 받은 자가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의 책임자인 경우는 1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R&D 100선에 대해 선정된 자가 마찬가지로 연구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1점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 이전 실적이 최근 2건 이상이라든가 2천만 원 이상에 대해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기술료 등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가점을 주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고용 우수 기업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가 각각 1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BICT 기업이 ICT 융합을 통한 어떤 신제품 서비스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역 소재의 BICT 기업이 R&D 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는 가점이 2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 사업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선정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선정 추진 일정은 사업 공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이 확정되고 나면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을 통해 가지고 사업 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공고 기간은 작년도 21년도 12월 23일부터 해서 올해 22년도 2월 10일까지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산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 접수 시간이 14시까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시간이 18시라든가 또는 17시 등에 안내되어 있는 타 사업과에 혼동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수행을 진행하게 되면 융합촉진형 같은 경우는 12개월이기 때문에 22년도 4월 1일부터 23년도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기지원형 같은 경우는 총 21개월입니다. 9개월 플러스 12개월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22년도 4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진행되고요. 2차년도가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신청에 필요한 어떤 제출 서류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공고문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접수 마감 이후
필수 제출 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요청 절차가 없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 등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총 13개가 되는데요. 일단 필수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에 필요한 제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출 공문은 별도의 양식이 없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 즉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따라서 사업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제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는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수행 기관 간 연구개발물 실시권 확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 제안에 대한 신청 자격 적정성 및 자기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진단서 내에는 감점사항, 가점사항이 있는데요. 가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첨부하셔야만이 해당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연구원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반드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장의 참여 의사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기관, 즉 주관 공동기관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도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일부를 반드시 기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되는데, 최근 3개년도에 대한 결산 기준입니다. 최근 3개년도 기준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결산 기준이 되겠으며, 21년도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향후 선정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확정된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만 제출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개발 서비스 신고증을 통해서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해당 시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또는 그러니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13개 중에 필수로 제시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 및 발표 평가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지원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술 매칭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책의 특성상 반드시 수요 기업이 있고 기술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기술 전문 연구 기관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서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를 통해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온라인 기술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기술 매칭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는 매년 저희가 이제 사업 공고 나가기 이전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술 매칭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만남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대 다 매칭에 대한 상담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IITP 내 전담기관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매칭 중개기관을 운영하여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수요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역량 있는 R&D 전문기관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술 매칭 플랫폼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IITP 내 기술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 매치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고요. easymatching.iitp.kr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필요에 따라 이제 회원가입이 끝나고 나면 수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신청서를 중개기관과 같이 검토를 해서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급자를 파악해서 매칭 공급기관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나서 세부적인 어떤 서로 간의 상호 협의, 온라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매칭이 확정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우처 지원 사업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IITP 기반 학산팀에서 현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의처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이제 과제 접수할 때는 그 접수 관련된 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IITP 내 정보 서비스 팀으로 과제 전산에 대한 등록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술 매칭, 이지 매칭 시스템에 대한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IITP 내 기사업화 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CT R&D 우수 IP 창출 활용 지원 사업 신규 과제 설명을 맡은 기반 하산팀의 김기환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ICT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를 분석하고 그 창출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내 ICT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신규 지원 내용으로서는 총 4.5억 원 2개 과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분야는 통신, 전파 분야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산학연 대상이나 주관 기관은 대학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9개월, 2023년도에는 12개월, 총 21개월 지원 기간이 되겠으며 과제별 평균 2.25억 원 이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과제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병렬형 과제로서 총괄 현재 주관 기관인 K가 있으며 신규로 지원한 대상 주관 기관은 협업 세부 과제로서 향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괄 과제와 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신청 이후 협약이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부 과제로 신청하는 연구기관이 분석 대상 특허별로 교육과의 기술적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총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특허 청구항 표준 교육관 비교 분석을 통해 특허별 기술 분석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이 큰 주요 목적이 되겠으며, 과제 연구 기관별로 연구 수행 중에 신규 표준 특허를 한 건 창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병렬형 R&D 과제로 총괄 과제 연구기관인 KA와 특허청에 있는 전문기관인 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함께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과제의 결과물로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특허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분석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준 문서 보는 방법 및 분석 보고서 등의 관련 교육을 과제 선정 후 교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허 전문기관과 특허청 등에 대해서 본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업지원팀 홍성호입니다. 네, 도홍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으로 ICT 스타트업의 신시장 창출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갖고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 시장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54억 원으로 신규 과제는 2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A 중심의 ICT 미래 신서비스 창출 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창업 7년 이내 ICT 중소기업으로 법인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좀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주관이 국내 창업 7년 이내 ICT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유기적 협업을 계획한 대상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을 해야 되고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에 대한 계획을 연구개발 계획에 담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되시게 되면 총 3년간 연평균 6억 원씩 최대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1차 년도이기 때문에 6개월만 수행함으로 3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부합하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매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ICT 스타트업 대상 시장 수요 예측 기반, 시장 수요 최적화, 그리고 고성장 도약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관이 창업 7년 이내 ICT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물론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 기관은 중소기업인데 주관 연구개발기관이랑 유기적 협업을 계획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오셔야 되고요. 유기적 협업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이 작년이랑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저희가 전략적 제휴라는 명칭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 기반이나 아니면 지분 투자 기반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신청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가지고 뭔가 이런 계약 기반이나 그리고 지분 투자 관계가 아니어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계획한 기관이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단순히 컨소시엄 구성으로도 가능하시고 다만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기관 간의 협업을 할 것인지 연구개발 계획서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기적 협업에 대한 어떤 협업 R&D에 대한 그 선정평가 기준이 10%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확인해서 선정평가에서 정성적으로 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만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별도 작년에는 뭐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만약에 갖고 있으신 증빙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별도로 증빙 자료는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 평가를 거쳐서 만약에 지원 가능 과제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시장 수요 최적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화 컨설팅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기술 개발하기 전에 사업화 컨설팅을 사전에 지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사업과 이게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시행기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시장 수요 예측을 돕고 그리고 사전에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미리 거치게 되고 그 안에서 다른 사업들은 어떤 그 전문 기관에 맡겨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IITP에서 좀 전문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장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시장 수요 예측 및 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여기 조금 안내해 드린 사항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그 사업화 컨설팅이나 기술 개발 도중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저희가 선정 평가 이후에 지원 가능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년도까지는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이 수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단계 평가를 진행을 해서 3차 년도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선정되시면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주로 이제 고성장 가능성을 좀 평가를 해서 3차 년도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1을 수행을 하신다고 2+1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조건이나 그리고 지원 내용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공고문에 상세히 좀 기재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 IITP 홈페이지
지금 12월 23일, 작년 12월 23일에 여기 기반 조성 및 R&D 바우처 통합 공고문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고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 최정환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기존 성과 R&D 이제 내역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공고 내용을 좀 일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ICT R&D 사업 결과물, 이제 성과와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AI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성 고부가 가치 가능화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R&D 지원을 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예산은 22년 이제 신규 과제로 8억 4천만 원의 총 2개 과제, 그래서 각각 과제별로 4억 2천만 원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공고 접수 마감 기준 정부 ICT R&D 사업 또는 정부 ICT R&D 기술 이전을 완료한 ICT 중소벤처기업입니다. 법인 기업만 신청 가능하고요. 이제 주관 연구개발 기관의 자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의 사항이 이제 가끔 들어오는 게 정부 ICT R&D 사업이라고 해서 IITP 소관 R&D 사업만 종료했어야 이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중기부든 산업부든 뭐 정보통신 분야, 뭐 AI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그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수행을 완료하셨다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사업 공고상에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 개발을 종료했거나 이제 기술 이전 완료한 기업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접수 마감일인 2월달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또는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뭐 공동 연구개발 기관을 같이 이제 가능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전 기획 전문기관 참여가 필수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제 4개 과제를 신규로 뽑았는데 4개 다 일단 단독으로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연구개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과제당 최대 4억 2천만 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 출연으로 하면 총 연구비 75% 이내 정부 지원인데 최근 감염병 그 관련 지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니 이 점 참고해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자체 등 수요처와 연계한 이제 리빙랩 운영 계획을 이제 과제 시작 후 3개월 이내 수립을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제 과제 기간 중에는 한번 리빙랩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부 ICT R&D 결과에 이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이제 수행을 완료했거나 이제 기술 이전을 완료한 이제 기술의 후속 개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속 기술 개발이 단순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이런 건 아니고 이제 DNA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AI 분야 융합을 통해서 좀 더 차별성을 가진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첨언으로 이제 기술 이전 완료를 했다고 해서 기술 이전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기술 이전을 모두 완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고려 사항으로 이제 과제 신청 시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이제 정부 ICT R&D 사업 추진 실적 증빙 서류, 이제 기술 이전 완료 서류 등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 ICT R&D 이제 추진 실적은 과제가 종료돼서 최종 평가가 완료된 경우는 그 해당 전문기관의 최종 평가 통보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평가 통보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만약 최종 평가 전이다, 기술 이제 종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문이라든가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 체계입니다. 수행 기관은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 이제 기존에 이제 수행하셨던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특허 전략, 이제 지재권 중심 이제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과제 진행 중에 리빙랩을 운영하는 이제 개방형 R&D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사전기획기관 전문기관을 필수로 지정해서 신청하셔야 되며, 이제 사전기획 전문기관은 이제 기수행 R&D 사업의 이제 성과의 BM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IP R&D라고 해서 특허 이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특허 선점 등 특허 전략 계획을 필수로 수립해서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특허 전략 보고서가 이제 결과물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 계획에 이제 연구비에 꼭 계상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빙랩 운영은 이제 지자체 등을 포함한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 수요자분들의 그런 부분 이제 그룹화해서 이제 뭐 선호도나 이런 수요를 받아서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빙랩 구성 운영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리빙랩 추진 계획을 이제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기술 개발 기간 동안 시행을 최소 1회 이상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 천미선입니다. 2022년도 미디어 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미디어 융합 서비스 관련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2022년도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분야는 미디어 분야인데요. 미디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지원 대상은 미디어 분야의 R&D 결과물을 보유한 국내 중소, 벤처, 중견, 법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기간은 유형별 2년과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사업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더형은 국내 시장 주도형인데 총 21개월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론티어형은 글로벌 시장 진출형인데 총 33개월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2개월 기준으로 과제별 연평균 4억 원이고요. 2022년도는 4월부터 과제가 수행되기 때문에 9개월 수행을 감안하여서 3억 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총 연구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예정이며 나머지 비율은 수행 기간의 매칭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유형은 개발 연구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사업의 개요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ICT 기업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ICT 미래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사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스마트 미디어, 즉 OTT라던가 SNS,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 미디어, 가상현실 미디어, IOM 등의 기술 이외에 AI,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혁신 기술이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미디어 융합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제반 기술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 다음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디어 분야의 R&D 결과물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 중견 법인 기업인데요. 여기서 그 미디어 분야 R&D 결과물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수행기관의 자체 혹은 그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출연연, 대학, 타 기업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리더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프론티어형은 중소벤처, 중견기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기관은 기업 법인, 대학, 출연연 등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동사업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동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기존 보유 기술과 이종의 ICT 또는 4차 혁명 관련 미래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국내의 미디어 신시장, 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디어 관련 R&D 기술 보유 기업이 민간 시장의 니즈를 바탕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추가 기술 개발 혹은 후속 사업화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 융합 제품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2, 3년 이내에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 시연이 목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소요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단순 앱, 콘텐츠 개발 과제는 평가 시 지원 제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지원 기간과 지원 규모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형입니다. 리더형은 국내 시장 주도형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인데요. 지원 기간은 총 21개월, 지원 규모는 총 7억 원, 첫 해 3억 원, 둘째 해 4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주관 기관은 중소벤처 법인 기업입니다. 리더형이 그 2년에 걸쳐 진행이 되는 과제인데요. 첫 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미디어 융합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더불어 관련된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2차 연도에는 개발 중인 미디어 융합 서비스에 대한 실증, 알파, 베타 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화 적용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론티어형입니다. 프론티어형은 글로벌 시장 진출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인데 지원 기간은 총 33개월, 지원 규모는 총 11억 원입니다. 첫 해 3억 원, 둘째 해 4억 원, 셋째 해 4억 원인데요. 그리고 주관 기간은 중소벤처, 중견, 기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형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도 주관 기관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신청서에 해외 진출 계획 내용 필수 제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프론티어형은 그 3년에 걸쳐 진행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첫 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국가 대상 미디어 분야의 사업화 전략 수립 및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둘째 년도에는 개발 중인 미디어 융합 서비스에 대한 실증, 알파, 베타 테스트 등을 통한 현지 사업화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년도에는 해외 진출 최적화를 위한 BM 모델 고도화라던가 사업화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등 해외 진출 사업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리더형 5개, 프론티어형 5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IITP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디어 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오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랩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고요.
부산에서는 현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스마트 시티 랩이 들어설 장소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 랩의 그 장소에 들어갈 실증단지 조감도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1-1, 2, 4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요. 그리고 1-2, 이 3에 대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이 테스트베드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버추얼 테스트와 필드 테스트 이 두 가지에 대한 테스트 지원 그림을 요 1-1과 1-2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 오피스 인프라에 대한 그 내용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무 공간과 회의실에 대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을 위해서 3번 부분에서 연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위치에는 R&D 기술 보급과 컨설팅 사업화 등을 위한 기업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설정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델타 시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10대 혁신 서비스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10대 혁신 서비스는 로봇 활용 생산 혁신, 그리고 LWP 융합사회라고 해서 배움과 일과 놀이를 함께하는 융합사회, 그리고 도시행정, 도시관리 기능 등 해서 10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특화과제와 기본과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사업 RFP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랩 실증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RFP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총괄 과제 하나, 세부 과제 3개의 형태로 과제를 구성했습니다. 총괄 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랩 운영이라고 하는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잡았고요. 1세부 과제는 스마트 시티 랩 공간을 구축하고 그리고 관련된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스마트 시티 랩과 관련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1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부 과제는 디지털 트윈 테스트 베드 구축이라고 해서 이 랩에서 사용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온 오프라인 솔루션과 그 오프라인 시설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3세부 과제는 실제 구성된 이 테스트 베드를 기반으로 해서 실증할 수 있는 사업들을 5가지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여기 세부 과제명에서 총괄과 1, 2, 3세부 과제에 있는 내용처럼 저희는 총괄과 1세부 과제는 같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총괄과 1세부는 사전에 신청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물론 2세부, 3세부도 총괄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총괄 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도시, 모의도시 관련 검증과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해서 R&D 실증과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는 오픈랩 기반의 혁신 공간을 총괄 운영하는 겁니다. 이 총괄 과제에서는 무엇을 직접 개발하거나 시설을 구축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과 추진, 관리 등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축되는 랩에 대한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스마트 시티 랩에 대한 개요가 이렇습니다. 여기 부산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안에 스마트 시티 랩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위치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 랩 위치가 되겠고요. 랩에 대한 구성 운영은 아까도 크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베드 인프라와 그리고 오픈 오피스 인프라 그리고 연구시설 인프라 등이 이 조감도처럼 구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석은 내용 참고하시고요. 연구 목표는 이 총괄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전체 사업에 대한 그 생태계를 조성해서 전체 시스템의 랩에 대한 공간을 운영하고 그리고 1세부부터 3세부 과제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총괄의 목표입니다. 여기 정량적 개발 목표는 뭐 5건 이상 운영을 만들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완성도, R&D 기술 보급, 창업 및 사업화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올해 22년도에서는 전체적인 랩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 지원, 그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상세 설계와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총괄 과제에서는 세부 1과제, 세부 2과제, 세부 3과제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전체 플랜에 대한 계획들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내용은 이 총괄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관리하고 1세부, 2세부, 3세부와 함께 협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지원 체계, 지원 기관 및 예산 추진 체계를 보시면 총괄에서는 비영리 기관이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1세부와 2세부 과제도 역시 비영리 기관이 주관을 맡도록 했고요. 3세부는 제한 없이 고시를 했습니다. 3세부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뭐 연구기관이나 각종 비영리 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총괄과 1, 2세부는 비영리 기관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에 총괄과 세부 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평가 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후에 총괄 과제 및 세부 과제와 한 협력 체계를 상세하게 구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괄과 1세부 과제는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가 요구되는 바 과제 주관기관 간의 공동 협력 체계를 수립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세부, 3세부 과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총괄과 1세부는 같이 공동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컨소시엄 또는 MOU를 사전에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 신청서를 내실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은 1, 2, 3, 4세부 전부 다 공이 4년 이내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총괄의 경우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은 38억인데요. 이거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세부 과제는 바로 이어서 1세부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부 과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스마트 시티 랩에 대한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연구 목표를 보시면 스마트 시티 랩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조성, 그리고 총괄 과제 지원과 과제 연구자 간 협의회를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 간단하게 연구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랩을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1세부 과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인데요. 스마트 시티 랩에 대한 운영 공간 및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1세부 과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과 모의 도시 테스트베드 환경을 온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서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내는 것이 이 과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추진체계는 아까 총괄 설명드렸다시피 총괄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1세부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공간 그리고 관련 ICT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사업으로 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140억 정부 추정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산시의 매칭 펀드도 이 사업에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2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2과제는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1세부 과제가 건물을 짓고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이라면 이 사업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온 오프라인 시설을 구축해내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스마트 시티 랩에 필요로 하는 10대 요소 기술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10대 요소 기술들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 테스트베드에 와서 오프라인으로도 구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자동 연계되면서 구현 가능하고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는 유연 상황들, 유연한 조건 변화에 대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일이 2세부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연구 목표가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데이터 모델 프로타입 개발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타입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개념부터 사실은 시제품으로 가기 전에 단계의 프로타입이라고 고시를 했는데요. 신청 사업 계획이 이 프로타입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의 10대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각종 지능형 IoT에 대한 디바이스 그리고 센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구성이 돼야 되고요. 또 그거와 자동 연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트윈이 구현돼야 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이 테스트베드에서 구현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번 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1세부가 시설을 구축하는 거라면 2세부 과제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온 오프라인 실질적인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실험 조건들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2세부 과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내용과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비영리 기관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같이 4년이고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총 5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연도 이후의 예산은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년도 정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총괄과 세부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협약이 선정이 되면 추후에 총괄과 세부과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나중에 강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괄 주관기관과 항상 공동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쓰실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비영리 기관이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부 3과제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비즈니스 응용 R&D 및 실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랩을 구성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관리와 그리고 그 건물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1세부가 있었고 디지털 트윈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2세부가 있었고 이 토대 위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응용해내고 R&D가 필요할 것이며 어떻게 실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하는 과제가 이 3세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그냥 보시고요. 수요 분석도 그냥 보십시오. 연구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R&D 실증을 1차 연도에 5건 이상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10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대 서비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 서비스를 한번 여기서 실증해 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고요. 저희는 최소 2022년도에 5건의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5가지의 실증이 기본이고요. 누구는 뭐 6건을 하겠다, 누구는 10건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실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실증의 사례를 많이 만들 계획인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 가상공간 및 모의 도시에 대한 테스트베드 실증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5건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맨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10대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10대 서비스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실증을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제도 역시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한 다음에 총괄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기본 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부 과제별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총괄기관과 총괄 과제와 공동 활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차 연도에 5억 원 작업을 예산을 배정해 놨고요. 전체 정부 출연금은 68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허수입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 기획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스마트 시티 랩을 만들었을 때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스마트 시티 랩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관들이 총괄 1, 2, 3세부가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과 1세부는 사전에 MOU와 공동 협력에 대한 의향서를 제시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과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총괄 주관 기관이 나중에 전부 다 코디네이션하고 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물들까지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과제가 선정된 후에 저희가 별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항상 연락 주시고요.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담당 지원들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